안녕하세요.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트민우입니다. 요즘 핫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트스토퍼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퀴어 청춘물을 다루고 있고 우리 몇 부작이었죠? 8부작. 8부작 드라마입니다. 길지 않은 한 30분 안팎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부터 스포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각자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수용입니다. 한비입니다. 포도입니다. K입니다. 도비입니다. 오랜만에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늘 어색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일단 각자 감상이 좀 어떠셨는지를 편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반올림 같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이런- 오랜만이네요. 저희 나이대가 나오는. 되게 큰 갈등도 없고 본인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캐릭터들의 성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약간 성장 드라마 같은 영국판 성장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가볍고 귀엽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가 이렇게 하이? 하이 하이. 하이라는 아, 하이라는 인사, 하이. 말이 이렇게 달콤한 말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공개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영업하면서 이게 웹툰이 아니고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국에서 되게 히트친 그래픽 노블인데 이게 드라마로 나온다 이래서 되게 막 영업을 많이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퀴어물이라서 남자 둘 학생이 퀴어물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막 그렇게 막 취향이 막 맞는 컨텐츠는 아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뭐 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공개된 이후에 되게 호평이 많아가지고 나 한번 봐야겠는데 하고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아름답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러면서 너무 아름답게 봤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그냥 되게 귀여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연출도 너무 귀엽고 캐릭터도 다 귀엽고 이게 그 고민들도 딱 뭔가 그 성 정체성이라는 좀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되게 10대 같은 고민들도 많이 하고 막 여기에서 친구가 나한테 사귀는 거 말 안 해줘가지고 혼자 서운해하는 것도 되게 너무 그 나이 때 느낄 법한 감정들이고 연출적으로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아서 되게 귀엽다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일단 재밌게 봤었고, 일단, 이게 저는 처음 봤을 때 나이가 더 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디어에서 다루는 10대에 대한 컨텐츠가 물론 이런 작품들도 꽤 있지만 대체로는 또 이렇게 어두운 면을 다루는 작품들도 요즘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순수한 친구들이 나와서 더 어리다고 생각을 한 지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10대가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면들이 있는데 이런 면들도 어떤 미디어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이렇게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특히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 되게 뭔가 엄청 어둡고 뭔가 음지에서 막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 되게 뭔가 밝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었고 뭔가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희망 버전? 이런 길도 있어. 이런 방향성도 있어. 10대 희망편, 젊은 편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도 대체로 되게 건강한 편이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10대 퀴어물이라는 장르적인 특성이 좀 진한데 이런 컨텐츠를 즐겨보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꼭 봤으면 좋겠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퀴어 자체의 어떤 초점이 물론 그 주 소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인공이 자기 정체성을 되게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성장 어떤 그 청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이 뭐 갈등 구조가 엄청 복잡하거나 이렇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래서 더 좋고 딱 그 회차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되게 집중하는 딱 보여줄 것만 제시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좋게 보였어요. 약간 쓸데없는
그런 오해나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런 게 아. 없고 막 바로 약간 오해가 생길 법하면 바로 딱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둘이 첫 키스하고 약간 닉이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찰리가 닉이 나를 거부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너무 슬픈데 근데 그게 바로 그 다음 날에 비를 맞으면서 냅다 달려오는 이렇게 딱 그런 어떤 진짜 필요 없는 오해나 이런 게 길지 않고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그 시멘틱 에러도 했었잖아요. 시멘틱 에러도 되게 가성비의 컨텐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학교랑 집 이렇게 많이 막 배경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성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많이 변경되지 않는 점에서 근데 가성비 컨텐츠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연출이랑 이런 거를 잘했고 그리고 빛이랑 색을 너무 잘 썼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색이 저는 닉을 파란색, 찰리를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그 색을 사용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변할 때마다 처음에는 뭐 닉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가 조금 둘의 교감이 시작되면서 속에는 노란색 옷을 입고 겉에는 파란색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의 연출들 그런 것들도 너무 마지막에는 잘했다. 닉이 노란색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잘했다. 너무 그리고 색을 예쁘게 잘 쓰고 정말 잘했다. 공간 꾸미는 것도 맞아. 너무 진짜 집 성의 안에. 있고 그 배우의 특성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하고 CG 같은 거 계속 날아다니는데 애니메이션 그 너무 나중에는 그 CG가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디테일하게 잘 꾸며진 느낌? 정말 보면서 너무 귀엽고 간질간질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원작자가 앨리스 오스먼 씨인데 그분이 이 작품에서도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해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약간 더 그 원작의 느낌도 많이 났고 되게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도 더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애니메이션 효과 나올 때마다 너무 이 작품의 톤이 너무 귀여워져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거 볼 때 09년도 훈녀 감성 느낌.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타이틀 뜨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귀여운 느낌과는 또 다른 약간 뭔가 레트로 감성이긴 해요.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효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는 맞아. 근데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 나도 나긴 했는데 그 둘이 닉이랑 찰리가 소통을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막 DM으로 하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요즘 그건 거예요. 우리 때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주고받는데 약간 우리는 아니 우리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뭔가 문자나 이런 걸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설렜던 게 문자는 이 사람이 지금 내 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물론 카톡은 알 수도 있지만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를 수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답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DM은 뭐 쓰고 있는 중 이런 게 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설레이고 그런 디테일들이 참 재밌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게 또 담겨 있구나. 하면서 진짜. 또 설렘 포인트가 아니었나. 인스타 사진도 막 다시 보고 막 찍었던 거 우리 다시 올렸던 거 다시 보고 막 이런 거 약간 좀 공감할 법한 요소들로 맞아.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 잊었던 되게 어릴 때의 감성 있잖아요. 그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감성 혹은 그때 느꼈던 그것들이 딱 확 살아나는 느낌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참 모든 세대를 좀 아우르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 이게 부모님이랑도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되게 편안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리고 이게 되게 기본 정석에 충실한 또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처음에 둘이 만나서 약간 처음부터 약간 호감의 그 느낌을 가지면서 되게 뽀샤시 효과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연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닉이 이제 마음이 생기면서 찰리한테 마음이 생기면서 구글에다가 쳐보잖아요. 내가 게이인가요? 막 이런 거 쳐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클래식하고 그리고 또 찰리의
구 남친이 막 그 가스라이팅하고 막 했을 때도 딱 위기에서 구해주면서 찰리가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기본을 베이직을 짚어주는 그것도 너무 좋았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것도 그리고 또 문자에 설레해가지고 막 어떻게 답할지 썼다 지웠다 막 이런 것들도 너무 정말 기본에 충실했는데, 그런 기본에 충실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진행이 되는 그 과정들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요즘 걸로 가져와서 그 요즘 감성으로 보여준 부분이 되게 흥행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 그 저 어제 표창원 그분이 하신 말씀 봤는데, 악한 사람들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법이나 처벌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착한 것들을 더 보여줄수록 진짜 나쁜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게 하는,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처벌만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져야 된다. 저기서 엄마가 나오잖아요. 닉 엄마가 이제 커밍아웃 했을 때 되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위로가 되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연기도 너무 잘했어. 그 엄마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올리비아 콜만. 어. 보통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순수하고 착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충분히 나쁠 수 있잖아요. 편견에 가득 차고. 근데 여기는 다 엄마도 그렇고 선생님도 다 감싸주고 전혀 나쁜 역할이 안 나오는 것도 아름다운, 되게 진짜 그런 면에서 되게 판타지. 동화 같다는 느낌이 진짜. 들 정도긴 해요. 정말. 너무 다 착해가지고. 막 찰리도 아버지가 이제 갈 때마다 얘가 괴롭힘 당했던 걸 아니까 막 되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성소수자로서 가진 고민, 혹은 친구 교우 관계로서 가진 고민들만 해도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른들이 되게 감싸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힘들지 않게 이야기가 지나가서 편안하게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제 나쁜 사람들이 없어서 어떤 갈등이 생길 만한 요소를 하나도 안 만들어가지고 그냥 딱 이 둘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작품을 좀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흥미로웠어요. 너무 요새는 되게 자극적이고 좀 세고, 사실 진짜 우리가 보는 10대 컨텐츠, 특히 외국 컨텐츠는 넷플릭스에 있는 것만 해도 막 엘리트들 마약하고 막 아까 영국 컨텐츠 얘기해서 영국 컨텐츠 10대 컨텐츠 생각나는 게 스킨스만 봐도 저 봐서 되게 놀랐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그냥 되게 몽글몽글한 어떤 딱 그 감정에만 딱 포인트를 맞춰서 다른 걸 요소들을 다 방해할 수 있는 걸 넣지 않고 그렇게 딱 귀여운 감정 딱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나마 여기에서의 어떤 갈등 포인트가 생긴다고 하면 그 딜레마잖아요. 내가 게이인가 양성애자인가 여자애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냥 딱 그 고민에만 어떤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되게 따뜻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요새 잘 못 보는? 저는 그 닉 엄마가 되게 따뜻하게 해주는 지점에서 예전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 나왔었던 부모 캐릭터들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예전에 보면서 딴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떻게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지지적이고 개방적일 수가 있지?에서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 상들이 계속 뭔가 이제 미디어에서 달아주면은 뭔가 이런 부모님들의 변화도 있을까?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되게 부럽다 라고 보긴 했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를 자꾸 보여주고 재전시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거 너무 판타지야라고 말이 나올지언정 계속 세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로. 그 작품마다 사실 가지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의미들이 다르고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이런 작품이 가지는 좀 의의가 확실히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최수종 씨가 계속 TV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최수종 씨요? 아니 최수종 씨 막 많이 나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막 그런 관찰 예능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라도 막 자극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남편이 막 이상하고 막 그런 의미에서 자꾸 보여주면 내가 잘못된 거네, 내가 잘못한 거래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사회적 롤모델들이 많아지면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럴 때 뭔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이 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콘텐츠를 보는 이유가 그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건강한 방식으로 다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지점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게이 커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럭비 선생님이 유색인종의 여자 선생님인 것도 그렇고 10대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되게 다방면에서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네가 확실히 또 실제로 좀 어리고 그래서 더 어리고 조금 평범한 느낌이어서 그것이 주는 그 또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닉 배우랑 키코너 그 배우랑 그 벤 역한 그 배우 말고는 다 이번이 첫 작품이어가지고 근데 되게 잘했다. 되게 이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뭐 친구랑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애인이 생겨가지고 나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되게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생각할 법한 고민들인데 이거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소수자 분들이니까 이들도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다를 거 없네? 라는 점에서 되게 또 다른 연대의식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모님이 봐도 좋고 뭐 지금 자라는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이 봐도 좋을 것 같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닉 역할을 맡았던 키코너 배우가 이제 뭐 이 작품의 팬들 혹은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성 정체성이 뭔지 밝혀라 라는 그런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트스토퍼라는 이런 드라마를 보고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특히 그 배우가 되게 나이도 어리고 뭐 다른 배우들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키코너 배우가 이렇게 됐지만 다른 배우들한테도 분명히 이게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실제 이 사람들도 나이가 실제로 어리고 이 드라마에서처럼 뭔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뭔가 억지로 이게 됐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밝히고 싶어서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압박에 의해서 갑자기 밝히게 되는 그 어린 친구가 이런 지점이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참 갑작스러운 유명세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성숙하지 않은 인터넷 문화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드라마 안에서도 이성애자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바로 말해야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되게 비슷했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옛날에 보고선 이 배우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번에 다시 봤는데 너무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정체성에 대해서 명명하고 공표하기를 좀 두려워했었는데 그것을 주변인들이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커밍아웃 한 후에 주변의 변화에 또 혼란스러워했던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타라. 그 역할도 그래서 그 타라가 극 중에서 나는 그저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상황을 드라마에서 다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소수자가 아닌 배우가 소수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이번에 또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또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있었지만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호주의 가수 시아라는 가수가 뮤직비디오인가 영화인가를 제작을 하는데 장애인 역할 극 중에 장애인이 나와야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해서 비장애인 배우를 장애인 역할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왜 장애인을 쓰지 않았냐. 그리고 실제 장애인이 오디션을 봤었대요. 근데 시아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장애인 배우가 오디션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오디션 봤던 장애인 배우가 반발을 해서 내가 봤었는데도 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아가 네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시아가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물론 키코너에 대한 공격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뺐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소수자성을 띈 역할은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배우에게 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키코너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잘못됐는데 이 드라마에서 하트스토퍼 내에서 실제 성소수자가 단 한 명도 없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면 그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신발언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게 우선시 되는 거는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연기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이 캐스팅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되지만 그거라고 그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 너무 겉모술수 같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요. 시아의 말도 저는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내가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제작자로서 당연히 기회는 똑같이 주죠. 장애인을 필요로 하면 장애인 배우한테도 기회를 당연히 주는데 내가 느낌적으로 이 장면에 맞는 사람이 비장애인이라고 선택을 못하는 것도 되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연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 꼭 나와 비슷한 캐릭터만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는 직업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의 말 다 공감합니다. 아 정말이야. 진짜 어려운 문제야. 너무 겉모술수 같네. 아니,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만약에 제가 제작하는 입장인데 더 나은 배우, 더 맞아, 맞아, 이 맞아. 작품에 이 역할에 맞는 맞는 배우라고 맞아. 하면은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는 맞아.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걸 수도 정말 있고. 맞죠.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말하면 나 너무 겉모술수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안 돼요 이러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회를 계속 줘야 그런 배우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야 풀이라는 게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거 있잖아요. 맞아요. 결론 내기 참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어쨌든 그 제작자 입장 아니니까는 그냥 기회를 주자고 말을 합시다. 맞아요. 그렇게 결론 냅시다. 근데 실제로 하트스토퍼 그 연출가는 여기 출연진이나 제작진을 선별할 때 최대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캐스팅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도. 근데 또 배역들이 다 어리고 미성년자니까 사실 이런 고민 또 이게 극 자체도 약간 성장 드라마 같은 거니까 스스로 고민하는 배우들이 되게 잘 어울리고 적합한 옷을 입는 느낌이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첫 연기임에도 작품임에도 다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데가 열려 있는 거죠. 이런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까지도 안 갔잖아요, 지금. 기회를 준다고 하면 커밍아웃부터 그러니까 지금 오픈할 수가 없는 그거 자체가 아닌 환경이어서 사실 한 발 나간 거기는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인식의 변화 자체가 그러니까 뭐 누구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인식의 변화, 이 소비자들이 그거를 소비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생긴다고 하면 훨씬 긍정적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수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봐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배우라는 또 이 어떤 직업에 대한 특수성, 이 미디어의 어떤 생태, 혹은 또 이제 연기 연출을 하는 어떤 방향, 제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참 다들 따뜻하게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근데 또 사실 배우가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이제 누군가 다른 이가 되어서 연기를 한다는 지점, 그 다음에 연출가가 바라는 어떤 방향성, 이라든가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의 맥락들이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이 제작진들이 이 풀이 되게 소수자의 풀이 되게 적은 상태에서 거기에서만 뽑아라 라고 하는 거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고려해서 풀이 점점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흐름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어떤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고 우리 올바른 방향의 어떤 그런 어떤 배우의 풀 혹은 미디어에 비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온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을 이제 막 떠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되게 치열하게 논의가 되는 지점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분들이 많은 기회를 얻어서 또 새로 계속 이렇게 계속 역할을 맡고 계속 미디어에 드러내고 선순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희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집될 수도 있지만 한번 구구절절 말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배우라는 게 전문 분야잖아요. 연기라는 게. 그래서 정말 주연 배우라는 건 진짜 아니 아까 케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하트스토퍼라는 드라마에 성소수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좀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만 있지라고 됐다면 의문이 들었을 것 같은데 모든 배역이 성소수자일 때 그 주연 배우를 뽑는 기준은 수영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는 거가 공평하고 그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조금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너무 충분히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콘텐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 킷과 같은 사건은 사실 이거는 폭력이죠. 잘못된 방향성이고 근데 그런 배우들을 응원해주고 이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 소수자성을 띈 사람들이 뭐 우리로 봤을 땐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장애라든가 이런 거를 가진 소수자들이 나왔을 때 응원을 해주고 그 배우들을 작품들을 열심히 소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트스토퍼 보면서 극 중에서 찰리가 닉과의 사랑의 어떤 걸림돌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닉은 이성애자처럼 생겼어.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옛날에 유튜브 콘텐츠 중에 동성애자처럼 생긴 사람을 골라보세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건데. 근데 그런 편견들이 있대요. 뭐 레즈비언이면 체크를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 저는. 뭐 머리를 짧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 사람은 레즈비언일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는 케이팝 남자 가수들 다 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동성애자처럼 생긴 거, 이성애자처럼 생긴 거 사실 그런 거 없는데 너무 편견에 나도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외모에 관한 얘기라기보다 어떤 이성과 있을 때, 동성과 있을 때의 그 케미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남자애들은 딱 여자랑 있을 때의 그 관심도가 더 있으니까 동성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약간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닉이 자기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있을 때 좀 그런 느낌들을 친구들이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떤 생김새의 문제라기보다. 근데 또 뭐 저는 약간 이 게이나 아니면 레즈비언이면은 여기에서도 사실 거기는 더 오픈된 문화겠지만서도 마이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워낙 이제 메이저한 캐릭터여서 너가 마이너한 속성을 띠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들 뭔가 인정하기 좀 어려운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아, 닉의 캐릭터가 막 주장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걸 들은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게이들 사이에서도 양성애자가 닉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 사이에서도 소수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양성애자잖아. 너는 언제든지 우리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하면서 그들조차도 약간 소수자의 소수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외로움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서 양성애자인 캐릭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컨텐츠만 해도 막 얘한테 막 게이냐 뭐냐 막 엄청나게 이거를 막 정의를 내려고 하는데 양성애자는 뭔가
그러니까 그 느끼기에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막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문제가 될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킷의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닉 배우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남이 누군가를 완전히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서 참 어렵다. 근데 특히 성적 지향은 더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근데, 나 혼자서 뭐 티를 내진 않겠지만, 나 혼자서 저 사람은 뭐 여자를 안 좋아하나? 남자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내뱉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판단 내리는 것도 사실 문제고, 사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라는 지점에서 약간 이 드라마에서도 그 배우가 킷이 연기한 닉도 그렇고, 닉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약간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게이든 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점에서 그냥 이 사람의 존재를 약간 내가 부정하고 긍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떤 뭐 참 좋았다, 와닿았다 하는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캐릭터 참 재밌게 잘 썼네,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좋았던 장면이 닉이 그 타라 커플을 보면서, 타라 커플이 그 파티 속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행복하게 그들을 보면서 웃음 짓고 있는 닉.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들 사이에 또 연대가 발생을 하는 지점이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에피소드 재밌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연대가 생겼잖아요. 그들끼리. 그 커플들끼리의 연대에서 외로워하는 타오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무서워서 찰리가 말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연대가 생기는 와중에 이걸 말을 못해가지고 거기 사이에 생기는 오해역 이런 것도 너무 맘치. 그게 진짜 약간 어릴 때 느끼는 감정 맞아. 1번. 근데 사실 의도한 게 아닌데 그게. 그또 얘기하면 닉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타오가 되게 막 우리끼리 친구 이런 거 엄청 강하잖아요. 우리끼리 영화 보기로 했잖아, 막 이런 거. 근데 또 그 엘르가 그 성 전환해서 이제 학교로 갔잖아요. 다른 학교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변화로 되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나까지 타오한테 나도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이게 그런 변화를 또 겪게 해야 하는 게 실은 뭔가 막 친구한테 미안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모임 장면에서 혼자만 너무 서운해하고, 다른 근데 그 닉 찰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혼자만 너무 이거 우리 모임인데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귀엽고 안타깝고. 되게 그 타워가 느끼는 감정들이 나도 너무 그러니까. 겪어봤을 감정들. 이 모임 나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나? 너무하네 다들 진짜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본 컨텐츠 중에서는 남자 캐릭터를 이렇게 잘 안 그렸어가지고, 여자애들이 보통 이런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신선하게 봤었어요. 맞아. 그리고 닉도 막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도 이 얘기 한 적 있는데, 막 되게 운동부 주장 막 이런, 거기다가 연상이잖아요 또 찰리한테.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얘는 막 되게 뭐 혼란스러워하면서 찰리한테 막 안겨서 울고, 찰리가 괜찮다고 해주면서 뭐 기다려준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얘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되게 다정하고 되게 스윗하고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운동 선수의 맞아. 어떤 마초적인 그런 거 없이. 주장의 이미지가 아닌. 그래서 또 나도 그렇게 새롭게 느낀 것 같아요. 닉도 워낙 건강한 타입이고 찰리도 건강한 타입이어가지고 대체로 모든 상황들을 막 꼬아서 가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참 좋고. 저는 그 닉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전에 찰리네 집에서 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찰리의 손을 잡고 싶어하고, 막 집에 가기 싫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찰리를 안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알기도 전에. 뭔가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은 이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 이걸 떠나서도 그냥 사랑하는
있으면 손 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안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게 그거 성 정체성을 깨닫기 전에 이걸 보여줬던 게 되게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 씬이 끝나고 이제 닉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게이인지 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거 찾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나 뚜르륵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뭔가 근데 그 장면에서 얘가 내가 게이인가 아닌가 이런 테스트도 물론 했지만 거기 이제 성소수자들이 겪는 그런 차별에 대한 거를 보잖아요. 그걸 검색을 하면서.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또 혼란스러워하고 사랑인데 이거는 뭔가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았던 장면이라기보다 이게 되게 그 우리가 보는 10대 컨텐츠보다 더 좀 어리고 동화 같다라고 느껴진 장면이 그 눈 오는 장면. 정말 귀엽죠. 이게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10대 고등학생 남자애들이라고 하면 약간 편견이지만 좀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막 눈에서 너무 귀엽게 놀고 이래가지고 아니 맞아. 저는 그래서 문화 차이인가? 이게 한국과 영국의 차이인가라고. 아니 스킨스 옷이라고 오케이. 있었단 말이에요. 편견 깨세요. 알겠습니다. 문화 차이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그냥 귀여워가지고 진짜 너무 그냥 이렇게 되게 너무 애들 같고 막 근데 그런 10대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충분히 충분히. 유도 그리고 이 찰리랑 닉이 되게 또래들에 비해서 되게 섬세하고 되게 배려심도 깊고 근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게 되게 그 섬세한 것 같아요. 물론 다 그 본인들이 다 또 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이런 캐릭터들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캐릭터들이 다 나와서 그런 태도만 보이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더 되게 따뜻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애니메이션 효과가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그 장면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손잡는 장면에서 막 뾰로롱하고 막 그 막 전기 터지는 느낌. 둘이 눈 마주치는 장면에서도 막 뾰로롱하고 이렇게 맞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너무 귀여웠어요. 되게 만화가 원작이라서 그런지 그게 되게 많이 살려있는 장면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효과도 그렇고 컷도 이렇게 분할 화면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그냥 단순하지만 좀 원작이 보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음악도 너무 거라서 좋았어요, 음악. 찰리가 이렇게 막 거울 깨지듯이 막 이렇게 나온 장면이 맞아. 미술실에서의 장면도 되게 다 좋았거든요. 그 막 찰리가 되게 뭔가 고민이 있고 막 그럴 때 그 미술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닉이랑 잘 돼가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약간 타오도 그렇고 닉도 그렇고 자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자기 혼자 고립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찰리가 그 미술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밑에 이렇게 나무처럼 막 뻗어가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미술. 근데 그런 장면들 때문에 원작이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되게 그림으로는 엄청 아름다울 것 같아. 원작에서는 근데 원작에서는 제가 봤잖아요. 근데 원작은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근데 되게 그 컷이 비슷한 거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미술실 장면은 없었고 그 다르시였나? 아니야 다르시가 아니라 그 한 명 있잖아요. 그 닉을 좋아하는 여자 이머전? 걔도 연작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머전과도 이제 닉이 너무나 건강하게 서로 그랬구나.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 심지어는 그 씬이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설명하잖아요. 너 뭐 어딘가에 억지로 속해 있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이머진이 왠지 이해 못 해줄 것 같고 그랬는데 나 그거 이해해주고 마지막에는 닉이 찰리한테 운동회 날 손잡고 갈 때 그 이머진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되게 응원해주는 그런 눈빛. 그리고 이모전과의 오해가 서로 사랑하고 데이트할 뻔했던 그 포인트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말 못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막 저는 또 찰리한테 닉이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했던 게 그 강아지 사진 보면서 그것도 너무나 귀여워. 그리고 원작에서 이제 둘이 사귀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사귀는 거야? 막 그런 원작에서 그런 얘기 할 때 찰리가 나 사실 너네 강아지 보려고 너 사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막 닉이 그럴 것 같았어. 막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미술쌤 너무 좋은 어른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어른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 아이들에게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도 다 정말 따뜻하게 다 이해해주시고 대해주시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지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건강할 수 있는 건 진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너무 이상적인 어른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한국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고 싶어요.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세뇌를 시킵시다. 그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원작 1, 2권이 지금 하트슈퍼 시즌 1이거든요. 근데 그 원작 원작 1권 2권에서는 그 선생님 역할이 그 운동 그 뭐죠? 럭비였나? 럭비 선생님 그것만 나오고 그 미술 선생님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3, 4권이 아마 시즌 2가 3, 4권이지 않을까 싶은데 원작 3, 4권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그 동성애자인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그 투럼이었나 학교 이름이? 어쨌든 그 남자 학교랑 여자 학교가 같이 그 수학여행 같이 그렇게 졸업여행을 가는데 그 이제 남자 학교의 대표 선생님하고 여자 학교의 대표 선생님이 가시는데 이 선생님이 동성애자인 그러거든요. 그 말해도 되나? 어쨌든 아무튼 두 분이 동성애자인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작에서는 두 분이? 네? 두 분이? 네네네. 두 분 다? 두 분 다 동성애자여가지고 둘이 잘 돼요. 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원작 3, 4권에서는. 이게 시즌2가 다 그렇게 될 줄 모르겠는데, 그 얘기 나올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작에선 그렇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미술 선생님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시즌2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시즌3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5권까지인가 완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4권까지 나온 상태고, 그럼 시즌3는 5권이 나오는 건지 뭐 궁금해요. 너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시즌2 지금 촬영 중이니까. 기대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장면이 캐리비안의 해적 보면서 닉이 자기 정체성 깨닫는 장면. 그 장면 좋았어. 그 장면도 되게 공감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요.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새로웠다고 할까? 근데 이게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게 좋아요. 아까 저희 말한 것처럼 인스타로 뭐 막 연애할 때 그런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정체성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나 사실은 우리 미디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는데 이걸 극에서 어떻게 풀어내냐가 되게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너무나 공감되는 포인트로 잘 보여줘가지고 되게 우리네 이야기 같은 느낌. 어쨌든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참 재밌게 봤고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같이 얘기 나눠봐요. 네, 저희 여기까지 트미누였고요. 다음 또 작품으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